자, 빨리 펴십시오. 빨리 펴면 지금 우리 몇 페이지죠? 24페이지요. 24페이지 하겠습니다. 24페이지를 보시면 테마가 뭐로 잡혀 있습니까? 지역사회 중심 교수라고 되어 있습니까? 선생님, 그러면 그 지역사회 중심 교수라고 지금 되어 있고 기출문제 있죠? 왼쪽이 지금 어디 무슨 교과에서 출제가 되었습니까? 수학에서 출제가 되었죠. 그리고 오른쪽은 지금 뭐로 되어 있습니까? 2017 있잖아요, 선생님들. 2017에서는 지금 어느 교과입니까? 그렇지. 그 눈 크게 뜨고 보면 사회라고 선생님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사회라고 지금 되어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사회하고 그 다음에 무엇? 수학에서 선생님들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되었었죠. 그럼 왜 이런 게 이 두 과목에서 출제가 되었냐면, 혹시 과거의 기출문제에서 수학에서 생활수학 능력 빈칸 메우기 그 문제 있었죠. 초특에서. 그럼 그 다음에 2015 개정 사회과 기본교육과정을 보면 사회과의 내용과 도덕과의 인성중심의 내용을 무슨 교육과정의 관점에 의해서 구성했다. 마스크맨, 무슨 교육과정? 구성주의?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중근이 형? 뭐라고? 네, 그러잖아요, 이제. 이거 기억나 안 나요? 기능적 교육과정이란 말 기억납니까? 안 납니까? 난 이 말을 기억했으면 좋겠어. 기능적 교육과정. 그럼 여기서 기능이라는 것은 얘들이 보니까 철저히 생활, 경험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능적 교육과정에 근거했기 때문에 선생님들 보면 무슨 교수가 중요하다? 그렇지, 지역사회. 그래서 선생님들 지역사회 중심 교수가 선생님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애들이 어디로 나가 봐야 돼? 지역사회로 나가 봐야 돼. 그러면 여기에 뭐가 있을까, 이제? 우리 학교가 있겠죠? 몇 층에서 근무하고 싶어요? 10층? 학교에 10층짜리 있는 학교 있습니까? 청와대에 근무하고 싶은가 봐. 이번에 수석으로 가? 이게 교실. 그 다음에 교실 밖에 어디? 그렇지. 기퉁이에 매점.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있을까, 이제? 그렇지. 마트라고 해야지, 마트. 무슨 마트? 그리고 오케이 마트. 역시 노량진에 사니까 다르죠? 인간으로 든 선생님들 오케이 마트 많이 들어보셨나요? 노량진의 최고의 마트가 오케이 마트입니다. 유일하게 다이소를 이긴대, 다이소를. 보통 뭐 이마트라든가, 그치? 아니면 또 HP죠, HP. 홈 프로젝트가 아니라 홈 프로스죠. 이런 게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학교에서 배운 걸 어디에? 지역사회에. 거기에 이제 수학에 나왔던 걸 그대로 어디서 나왔을까? 사회에 있으면 그대로 나왔습니다. 굉장히 초특에서는 지역사회 중심 교수가 출제가 뭐 할까요? 잘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지역사회 중심 교수 일단 먼저 보고 하나 또 설명할 게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거기 부분에서 일단 3번 문제, 2013에 3번 문제 있죠. 교육 실습 지도에서 뭐 관련 수업한다? 화폐야, 화폐. 화폐 관련 수업을 한다고 되어 있죠. 다음과 같은 교수 전략. 시장놀이나 가게놀이. 어디서 할까요, 선생님들? 교실. 이걸 뭐라 그러지? 지역사회. 그렇지. 시뮬레이션. 또는 지역사회 모의교수. 또는 지역사회 가상. 여러 가지로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럼 지역사회 참조 교수는 뭐가 될까, 이제? 매점에서 뭐 사기? 그렇지. 음료수 사기. 그치? 훔치기가 아니야. 음료수 사기야. 마음대로 먹어버리고 쫓겨나지 말고. 아니면 뭐
교내 서점에서 책 사기. 우리 반들은 경험이 없겠네. 자,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 그대로 쌤들 제가 오른쪽 화살표 해놨죠. 그 2번은 쌤들 보면 이제 2017에 가 특수교사에 사회과 모둠학습이란 말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가의 맨 위에 사회과 모둠이라 했잖아요. 이거 안 읽으면 무슨 것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맨 밑에 저는 교실에서 가게처럼 꾸며놓고 실제 유사한 물건과 화폐를 이용하여 물건 사기 활동을 지도한다라고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화폐의 동그라미. 결국 수학과 사회는 어떠한 공통점이 있습니까? 둘 다 화폐와 화폐야. 그래서 화폐 계산하기, 그 다음에 사회에서는 합리적인 무엇, 경제에서도 그 화폐가 나올까 안 나올까? 나오겠죠. 그래서 지역사회 중심 교수가 나왔어요. 물론 이게 시험에 이렇게 출제가 되면 누구나 뭐 할 수 있을까? 그 맞출 수 있는 형태로 지금 물었어, 안 물었어? 물었죠. 선생님, 그리고요, 거기 특수교사 봐봐. 그 2017 특수교사. 회수가 아직은 뭐가 부족하다? 자기 옹호 기술이 밑줄. 자기 옹호 기술. 선생님, 이 자기 옹호 기술 하면 2015 기본교육과정 4에 있습니까? 영역으로 했을 때 무슨 영역에서 굉장히 중시합니까? 그렇지. 나의 삶에서 굉장히 중시합니다. 나의 삶. 핵심 개념이 뭐였죠? 자율성이었습니다. 핵심 개념이 뭐다? 자율성이다. 그래서 선생님들 최소한 자율성과 관련지어서 무엇은 정해야 될까요? 무엇은? 내용 요소 2개는 적어놔야 될 거 아니에요. 첫 번째, 기본적 자조기술. 기본적 자조기술. 있죠? 그 다음에 나의 선택. 그러니까 선생님들 스스로 뭐 할 수 있어야 돼? 용변 처리돼야 되고, 자조 또는 청결, 바른, 식습관 이런 것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꼭 이런 거 선생님들 기본교육과정 보면서 관련 영역 있잖아. 그것들은 한 번씩 뭐 해야 돼? 이렇게 참고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럼 분명히요, 기본교육적으로 공부했을 때 이 영역에 적합한 교수 방법이 있을까 없을까? 여러 가지 있었죠. 그걸 한번 접목시켜 볼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거기 그 수학 문제 있습니까? 수학에서 하나 볼 게 있습니다. 그 방가로 1번 문제 있죠. 수학의 방가로 1번 문제에 그 개통성에 부합되지 않는 측면이라는 말이 있습니까? 이런 문제는 앞으로도 충분히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수학은 굉장히 뭐가 중요할까요? 개통성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볼까요? 자, 우리 사칙연산을 공부했죠? 사칙연산. 자, 그러면 사칙연산을 공부할 때 제일 먼저 뭘 공부했습니까? 덧셈, 그 다음에 뺄셈, 곱셈, 나눌셈 있어요. 자, 또 하나. 수 있지, 수. 언니? 우리 공부했던 수는 무슨 수가 있었지? 수와 연산에서? 집합수. 자, 집합수 또. 명목수. 순서수. 이런 게 있었죠? 이게 무슨 수에서 다?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초등에서 배우는 수는 제일 먼저 자연수. 그 다음에 그렇지, 분수. 그 다음에 소수. 이렇게 말하지 소수, 자연수, 분수라고 말하면 무식하다고 합니다. 왜 무식하다고 할까요? 이게 개통성이야. 그래서 내용을 조직할 때 개통성을 따르기 때문에 내용 책임표가 뭐 할까? 이 순서에 의한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자, 그러면 거기 봐보세요, 선생님들. 거기에 보면, 그러니까 개통성이라는 것은 기존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새로운 내용을 첨가해서
새로운 개념이나 어떤 내용을 뭐 할까? 확장해 가는 거잖아. 개통성이야. 적합하지 않는 이유 쓰라고 그랬습니까? 이런 문제가 굉장히요, 실제적인 형태의 문제입니다. 선생님 보십시오. 그러면 초특에서는 개통성을 물었죠. 수학과에 보면 선생님들 내용적인 개통성만 있는 게 아니야. 추상성, 또 형식성, 이상성, 일반성, 특수성, 논리성, 개통성, 이걸 암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가 제시되면 이게 뭔가를 알아야 돼. 그럼 이제 개통성이란 결국은 선생님들 계열성을 띄어야 되겠지. 자, 근데 이 문제에서 이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금 그 애 수행 수준이 있습니까? 화폐가 아닌 것도 구별할 수 있어요. 같은 모양 화폐를 찾을 수 있고 단위를 모릅니다. 화폐의 금액도 몰라요. 근데 지도 계획에서 선생님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도 계획에서 지금 모형 화폐를 지금 사용보고 얼마인지 알아봐라. 화폐 그림 보고 무엇? 얼마인지 알아봐라 있습니까? 선생님 그러면 지금 얘는 화폐 단위와 금액을 모르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화폐 계산하기 이런 거 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된다 선생님 그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아주 실제적인 형태입니다. 알겠죠? 이런 건 수학에서 굉장히 선생님 중요하니까 이런 문제 스타일을 뭐 할까? 꼭 알아야 되고 화폐는 왜 잘 나온다? 생활 수학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넘겨서 24페이지 24페이지 보시면 25페이지 자 25페이지 봅시다. 무슨 학습이었어요, 여러분들? 문제 해결 학습이야. 문제 해결 학습. 근데 선생님 거기 보면 그 일본의 앨리스의 합리적 생동치료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이거 교육 심리학에서 상담에서 잘 나오잖아요. 결국 왜 우리 정한이가 군대에서 탈영을 했을까? 잘못된 비합리적 신념 때문에 그래요. 아니 여자친구가 교사야. 교사. 정한이가 편지를 보냈어. 나 이번 주에 어디 간다. 휴가 나간다. 답장이 없어요. 그때 정한이는 또 혼자 뭔 생각할까? 군대에서 바람났구나. 그런 저속적인 영어를 다른 남자가 생겼구나 하며 지 혼자 소설 쓰죠. 이런 잘못된 신념이 잘못된 행동을 처리하는 거 맞죠? 네. 그래서 일반 그 교육학 내용이 지금 전공에 나왔더라고요. 전공 내용에 풀어보시고 저는 그걸 하는 게 아니라 2번을 할 겁니다. 2번 문제 해결 학습 있습니까? 이 사회에서 문제 해결 학습은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해요. 아직 초등에서는 안 나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안 나왔어요. 근데 제가 오른쪽 2008년 초등 기출문제를 제시했죠. 요게 무엇으로 나올 수 있을까? 지금 그 2008년 문제에서 도입적 정리 있습니까? 이게 스님들 지금 그 문제 해결 학습으로 나올 수 있어요. 오른쪽에 스님들 문제 해결 학습이 스님 제시가 되어 있죠. 초등에서는 문제 해결 학습 자체는 안 물어봤지만 문제 해결 학습하고 뭐의 차이점 물었을까? 탐구 학습이야. 그래서 밑에 빈칸 있죠? 빈칸 채워야 돼. 오늘 우리 많은 선생님들께서 빈칸을 채우면서 저한테 자랑을 했죠?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나이가 30이든 28이든 아주 순박했어요. 순박했어. 자, 좋은 자세야. 좋은 자세. 거기다가 선생님들 무엇을 적어와야 될까? 탐구학습과 문제해결학습의 차이점을 적어오십시오. 꼭 적어야 돼. 하나만 할까? 하나만. 문제의 성격. 자, 아린은 또 자기가 적을. 저하고는 뭔 하자? 문제의 성격. 다음 주에 검사합니다. 다음 주 이 수업이 없겠네. 자, 자체적으로 자기 강화를 하십시오. 문제의 성격. 선생님, 문제 해결 학습의 문제는 무슨 문제? 탐구 학습의 문제야. 그렇지. 문제 해결 학습은 학생의 일상 경험과 관련된 문제. 그럼 탐구 학습의 문제는요? 사회
과학자가 관심을 갖는 문제. 딱 이렇게 해놔. 그럼 분명히 공부할 때 자료의 성격, 결론의 성격 다 있을 겁니다. 그럼 하지 않겠습니다. 꼭 자기가 채워야 돼. 절대 쓰지 말고 설명만 됐어. 설명만. 자기가 집에서 쓰고. 같이 중립적이다. 탐구학습. 맞죠? 같이 판단 요소가 들어있다. 문제 해결 학습. 과학적인 자료를 수집해야 돼. 탐구. 일상의 자료. 문제 해결. 비교돼야 안 돼요. 문제의 성격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문제의 성격 파악해 보면 당황스러운 문제에 공감하기 있습니까? 문제 해결 원인이 있습니까? 자, 잠정적인 뭘 수립한다? 가설이야, 가설. 자, 그 다음에 정보 수집 있습니까? 자료 수집, 결론 도출. 해결 무엇? 대안을 제시하겠죠. 브레인스토밍하고 대안 평가해서 마지막에 대안 하나 뭐 해야 되는지. 선택의 행동계획 수립해서 실천해야 되겠지. 이게 무슨 학습이다? 문제 해결 학습이 되어 있습니까? 자, 그러면 왼쪽에 초특 문제 보실래요? 초특 문제 위에 두 번째를 보십시오. 사회변화와 우리 생활이라는 단원이 있어요. 요 단원이 3, 4학년에서 제일 시험에 잘 나옵니다. 교수학습 과정에 단원명도 사회변화 우리 생활 나와 있죠. 다양성과 소수자의 무엇? 권리 있습니까? 시험에 또 잘 나왔던 게 있으면 뭐였죠? 소수자야. 선생님, 소수자가 선생님들이 뭐로 나왔었죠? 개념학습으로도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었죠. 그 다음에 북한 이탈 주민 있잖아. 인권 침해. 그렇게도 나왔었고. 자,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기르고 실천한다. 선생님 그랬을 때 따돌림 영상 있고 거기 관심과 공감하기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그게 지금 가장 오른쪽에 이론과 연관이 돼야 한대요. 연관이 되죠? 자, 그 밑에 따돌림의 원인을 토론해서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따돌림의 문제가 생겼을 것이라는 무엇? 잠정적 가설. 같이 쓰면 연결해 놓으십시오. 가설 맞죠? 그래서 문제 원인 확인이야. 그 다음에 정보 수집. 다양한 무엇? 자료. 이유와 무엇? 대처 방안. 그 다음에 대안 제시 있습니까? 그럼 대안 앞에다 가로해가지고 해결, 대안이죠. 따돌림에 대한 대처 방안, 평가한 후에 최선을 뭐 한다? 선택해야 될 거 아니에요. 좀 그러니까 같이 중립이 아니라 같이 판단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최선책을 실천하기 위한 계획을 세운다. 정리 보고라고 있습니까? 그리고 왼쪽이 검증이죠. 기본교육과정 지총 있죠. 기본교육과정 지총에는 검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다른 말로 뭐라고 할 수도 있을까? 그렇지, 문제 해결 및 정리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답이 이 단계는 답이 한 개다, 여러 가지다. 여러 가지. 그래서 선생님들 단계를 물어볼 때에는 차이가 없는 걸 물어본단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요렇게도 한번 나왔잖아. 따돌림의 문제가 애들이 관심 있을까 없을까? 있죠? 근데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사회과에도 하지만 도덕과에도 많이 하겠죠. 거기 초등 문제 보실래요? 도입 부분에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의 문제점이 밑줄.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기 봐봐.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의 문제점이니까 결국은 누구의 관심 흥미예요? 학습자의 관심과 흥미를 갖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랬더니 이제 이 지역의 문제 가장 알고 싶어하는 게 뭐야? 강해 오염 문제. 선생님 그러면 강해 오염의 무엇? 원인 알아보기 있습니까? 그 원인이 뭘까요? 왜 한강이 왜 오염됐어? 한강이 왜 노량진에 있는 그 한강 철교 밑에가 유독 마포, 성수, 잠실 다 있는데 왜 노량진에 있는 한강이 제일 오염이 심했을까? 그렇지. 수산시장. 아니면 공부한 언니들이 스트레스 받으니까 밤만 되면 뭐 할까? 샴푸를 막 강물에 뿌려버립니다. 그러니까
노량진에 있는 수험생들 때문에 뭐 했을 것이다? 오염이 됐을 것이다. 맞아 죽을 수도 있겠네. 자, 이렇게 잠정적인 뭘 셀 수도 있어요, 선생님들. 가설. 그래서 요게 문제 해결 학습으로는 안 나왔지만 문제 해결 학습으로 바꿀 수 있다 없다? 선생님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연결해서 선생님 지어놓은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모든 별 활동, 자료 분석, 현지 답사, 그 다음에 무엇? 인터뷰, 정리해, 이제 확인해서 해결 방안을 뭐 한다? 모색한다. 그래서 충분히 무엇으로 가능하다? 문제 해결 학습이야. 그럼 다시 선생님 도입법 도입. 우리 지역의 문제를 확인한다는 말 있습니까? 여기 있는 선생님들 가로에서 두 가지를 적어놔야 돼. 지역성, 시사성. 지역성하고 뭐하고? 시사성이야.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최근의 문제여야 돼. 교과서야 강의 문제야. 근데 자기는 집이 강원도야. 강이라고는 없어요. 그럼 뭐로 바꿔야 돼? 그리고 산의 문제. 알겠죠? 이렇게 바꿔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선생님, 그리고 그 밑에 수업 목표의 밑줄. 수업 목표. 선생님, 이 수업 목표 하면 지식 있습니까? 강의 오염도를 확인하고 원인한다. 맞죠? 자료 수집 활동, 현장 조사를 통한 문제를 해결한다. 이거 뭐가 될까? 그렇지. 기능 맞습니까? 관심 가지고 자세. 가치 태도 맞죠? 사회는요, 지식, 기능, 가치, 태도로 수업 목표를 진술하는 걸 잘 물어봅니다.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문제 해결 학습 자체가 아직 초등 사이에서 아직 안 나왔어요. 단계를 자세하게. 그것은 초특 문제를 뭐 할 수 있고 인용해 볼 수 있어요. 근데 요 초특에 여기서 나왔던 이 문제는 초등에서 나오라면 이것은 사회가 아닌 어느 것 나온다? 도덕에서 주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왜 초특은 여기서 나왔을까요? 초특에서는 사회 플러스 뭐야? 도덕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옆에 뭐 초등 문제는 그 밑에는 그냥 답지 보고 읽어보시면 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넘기십시오. 넘겨보시면 26페이지에 이제 무슨 수업 모형이 있습니까? 의사결정 수업 모형 나와 있죠. 그러니까 사회과는 뭐니 해도 수업 모형의 선생님들 중요하죠. 의사결정 수업 모형. 옆에 초특 문제 보십시오. 소비생활. 제재가 뭡니까? 바람직한 소비생활의 계획. 바람직한. 그러면 상황에 봐봐. 상황의 선생님들 보면 바람직한 선택의 밑줄. 바람직 선택. 가방을 사고자 하는 상황이 있습니까? 구매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선택인가? 그리고 의사결정 학습이지. 자, 바람직 선택의 밑줄 그었어요. 그럼 여기서의 문제는 어떤 문제일까? 여기서의 문제는 선택의 문제 맞습니까? 개인적 플러스 무엇? 사회적 문제. 의사결정 학습의 문제는 개인적 문제일 수도 있고 무엇? 사회적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누가? 내가 가방을 사는 거야. 그럼 무슨 문제였어요, 여러분들? 개인적이에요. 왜 제가 굳이 개인적, 사회적 문제라는 걸 제시합니까? 뭐가 구분하기 위해서? 논쟁 문제. 논쟁 문제는 무슨 문제야 돼? 그렇지, 사회적 문제. 바람직한 선택이라고 선생님 제시가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가방 구매와 관련된 자료와 정보 수집 있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선생님들 이번 주에 우리나라에 가장 이슈가 되는 가방 알아요? 그거 몰라요. 대통령 아드님께서 누구한테 선물해 준 가방인데 그 가방은 짝퉁도 안 나온다 그럽니다. 짝퉁이 몇백만 원이야. 그래서 정한이 수준은 돼야지 구경도 할 수 있는데 메이커 지금 제가 말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를 거예요. 저도 기억도 안 나고 처음 들어본 거여서 그런 가방을 구매하는 거예요. 지금 바람직한 선택. 그럼 가방 구매 관련 자료와 무엇? 정보를 무엇? 수집해야 돼. 수집한 자료에 예. 그 다음에 무엇? 정보에 예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방 후보 결정이란 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쌤 그랬을 때 그러면 이제 이게 지금 무슨 단계죠? 그리고 대안이에요, 대안. 어떤 가방을 살 것인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쌤들. 그쵸? 그 다음에 기준 작성이란 말 있습니까? 가방 구매를 위한 기준에 대해 브레인스토밍하기, 그 다음에 기준표,
작성하기. 그 다음에 대안 뭐 해야 돼? 평가한단 말 있습니까? 각자 구매를 고려 중인 가방에 대해서 기준표를 자료께 점수 매기고 순위 매겨서 긍정 무엇? 부정적인 거. 자, 최종 결정. 최고점을 받은 가방 하나만 뭐 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만 선택해야 돼. 그럼 다른 건 뭐 해야 돼? 그렇지, 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선택한 이유 마지막. 행동 계획을 뭐 한다? 수립한다라고 지금 제시가 되어 있죠. 자, 이게 선생님들 무슨 교수 학습 모형이다? 의사결정 학습 모형을 지금 출시했으면 물었죠. 이게 그러니까 의사결정은 선생님들 지금 여기서 의사결정은요, 정치적 의사결정입니까? 경제적 의사결정입니까? 딱 적어놔. 경제적 의사결정. 그럼 맨 밑에 봐, 선생님들. 디귿. 최고점을 받은 가방 하나만 선택이란 말 있습니까? 그럼 선택의 동그라미. 선택의 동그라미 했죠. 그 이유가 있어. 이게 경제야, 경제. 그러니까 선택할 때 기준이 뭘까? 선택할 때 기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만족. 정치라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기억나요, 안 나요? 기억나시죠? 그렇게 제시된 걸 추가해서 선생님들 물어볼 수 있을까 없을까? 물어볼 수 있겠죠. 자, 선생님 그러면 의사결정 학습 모형으로서 2번 문제가 뭐죠? 기억 단계에서 지도상의 유의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이런 게 좀 초등하고 물어보는 문제 스타일의 차이가 있어요. 선생님 초등 문제는요, 초등에는 이렇게 나오지 않고 예를 들면 기억 단계에서 제시하는 문제는 탐구학습 문제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래가지고 탐구와 의사결정을 동시에 뭐 할까? 다 물어봐요. 근데 여기서는 기억 단계에서의 유의점이라고 있습니까? 기억 단계에서 제시하는 상황은 문제 상황은 맞죠? 이 문제 상황, 어떤 문제여야 돼? 학생의 경험과 관심, 흥미를 고려한 문제, 또는 사실 플러스 가치 문제 상황을 제시한다. 또는 선택을 요하는 문제를 제시한다. 답이 한 개야, 여러 가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겠죠? 그 다음 지금 니은의 단계는 뭐예요? 대안 작성 맞죠? 그리고 3번 문제 봐봐. 4번입니까? 니은의 선생님들 가방 구매와 관련된 자료와 그 다음에 무엇? 정보를 수집하죠. 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해야 됩니까? 그렇지. 구매할 가방에 거기 후보를 결정한다고 그랬잖아. 결국 선생님들 합리적인 무엇? 의사결정, 합리적인 선택을 위해서. 이해하시겠어요? 각각의 대안을 뭐 해보기 위해서? 비교해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답이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로 지금 제시해 볼 수 있고, 디귿 하나만 뭐 한다고 그랬어? 선택한다. 이게 스탈의 의사 선택 전략 중에 뭐가 될까? 강제 선택 전략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강제 선택. 하나를 선택하면 나머지는 모두 포기해야 된다. 자, 이렇게 강제 선택 전략이라는 걸 물었는데 이게 초등에서는 뭘로 물어볼까? 초등 문제라면 이게 다르게 하나를 선택, 다른 건 포기해야 돼. 기회비용으로 물어볼 수 있어요. 이게 초등학교 문제 강렬하고 뭐해? 연결시키면. 그리고 또 맨 위에 밥쌤들.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한 선택인가 라는 말 있습니까? 항상 우리는 그 상황 확인해서 선택의 문제 있어요, 없어요? 이 선택의 문제에 봉착하는 것은 자원의 뭐 때문에? 희소성 때문에. 자, 그럼 바로 그 옆에 초등 문제 있습니까? 초등 문제는 보시면 문두에 사회과 교육과정 목표의 도시화에 비추. 사회과 교육과정 목표는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 밑에 목표, 개인사회, 국가, 인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무슨 시민? 그렇지. 민주시민 적어놔야지. 우리는 민주시민이야 돼, 민주시민. 그렇죠? 그 민주시민의 기초로 필요한 게 뭘까? 지식, 기능, 가치태도야. 지식은 사실, 그 다음에 가로가 뭘까요? 뭔지 몰라야 돼, 아직. 왜 그러냐면 옆에 뭘 봐야 될까, 선생님들? 3번 문제 있습니까? 이 자료를 활용하여 수업 목표를 니은과 A를 포함하여 쓰라고 그랬습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왼쪽에 지식이라 그랬지.
그러면 사실적 지식, 그 다음에 무엇? 개념, 그 다음에 일반화 맞습니까? 그쵸? 그럼 이제 니은이 개념이죠. 그랬을 때 A, 농부가 농사를 지어요. 제빵사 빵을 만들어. 의사가 환자를 치료해. 이게 뭘까? 생산활동. 그럼 생산활동인 것과 생산활동이 무엇? 아닌 것. 요 자체만 가지고는 선생님들 무엇을 묻기 좋을까요? 개념학습입니다. 무슨 학습이다? 개념학습을 묻기 아주 좋은 거예요. 사회과에서. 그러면 오늘 수업 목표는 뭐다? 그렇지. 생산활동이 무엇인지를 말할 수 있다라고 제시할 수 있겠죠. 왜? 생산이라는 게 개념으로서 A에 들어갈 말 맞습니까? 아니면 생산활동인 것과 아닌 걸 구별할 수 있다. 생산활동과 혼동을 만들 게 있어요. 경제활동에. 생산활동의 상위 개념이 뭘까? 경제활동. 그럼 경제활동의 하위 개념은요? 생산, 소비, 분배입니다. 분배는 초등에 많이 안 나와요. 소비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비 앞으로 꼭 알아줘야 돼. 소비자의 권리 알죠? 그리고 기능 있습니까? 정보 획득 활용 기능, 그 다음에 탐구, 아주 시험에 잘 나오죠? 탐구라면 나아가 탐구학습이 되겠죠? 디귿이 지금 무엇인지 알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점점점 되어 있잖아. 이해하시겠죠? 그 말은 디귿이 최소한 의사결정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문제 해결, 그 다음에 사회 참여 능력. 근데 실질적으로요, 도식화 말고 지문 있죠? 지문에는 뭐가 안 나와 있습니까? 문제 해결력은 안 나와 있어요, 사실은. 지문에는 그 문장으로 나와 있는 거 있잖아, 원문. 거기에는 정보 획득, 활용, 탐구, 의사결정, 사회, 참여로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밑에 봐보세요. 결정할 문제 있습니까? 무슨 선택이야, 이제? 운동화 선택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초통문제와 똑같죠? 제한된 용돈으로 선택의 고민이란 말 있습니까? 2번 문제 보십시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까? 자원의 무엇? 희소성. 그럼 요 문제가 거기 가방 구매할 때 그 상황 확인에 초통 문제에 접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에 선생님들 자원의 희소성이라는 용어도 뭐 할 수 있을까? 접목해서 물어볼 수가 있겠죠. 근데 사실 초통 문제는 강론의 내용을 고려한 문제가 아니라 그냥 교육론 따가지고 그냥 그대로 교육론 내용 뭐 했을까? 물어봤어요. 여기에 사회학적 지식 하나씩은 뭐해? 들어가 있어야 돼. 선생님, 그리고 정보 및 가치 분석이란 말 있어요. 기준 설정, 평가, 선정 및 계획 수립 있습니까? 봤을 때 어떠한 걸 신장하고자 하는 거예요? 의사, 결정 능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겠죠. 특히 선생님들 그 최종적으로 사고 싶은 운동화를 선정한단 말 있습니까? 그게 무슨 뭐야? 그렇지. 의사 결정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십시오. 그 다음에 27페이지는 제가 테마를 뭐로 잡았습니까? 그렇지. 현장 조사학습으로 잡았죠. 현장 조사학습이 되어 있는데 일단 현장 조사학습의 단계도 책마다 다 뭐 할까? 좀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다르게 나와 있으니까 옆에 지금 초특 문제 보실래요? 초특 문제 보십시오. 고장에 발달한 산업을 조사하여 보세요, 비출. 그리고 그 밑에 무슨 학습? 현장 조사학습. 그러면 현장 조사학습 계획안 있습니까? 고장에 발달한 산업입니다. 산업. 학습 목표의 산업. 그 밑에 자연 환경 산업의 밑줄. 항상 선생님이 산업은 자연 환경과 관련되어야 한대요. 관련돼서. 그럼 자연 환경에는 선생님 뭐가 있습니까? 자연 환경에는 인문 환경이 있어요. 식생, 토양, 기후, 지형. 근데 주로 우리가 공부하는 게 뭐지? 그렇지. 기후하고 지형. 맞죠? 그러니까 기후와 쌤들 지형에 따라 그 고장의 발달은 뭐가 틀릴까? 산업이 다르겠죠.
그러면 그 고장에서의 직업도 뭐 할까? 그렇지. 다르다고 해야 되겠지. 자, 그럼 이제 봐. 그리고 주제 선정이 있고 비호 족구, 조사 계획,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견학 있습니까? 조사 지역, 항구 어시장, 조사 활동 지원, 면접, 사진 촬영, 관련 자료 수집, 안전 유의라고 지금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자료 분석, 보고 작성, 발표 준비, 그 다음에 발표라고 지금 되어 있어요. 자, 방금 3번 문제 보십시오. 3번 문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역사회 중심 수업과 그 다음에 무엇? 현장학습의 공통적인 교육적 의의를 쓰라고 했죠. 선생님, 지역사회 중심 교수, 결국은 이게 뭐냐면 애들을 데리고 어디 나가보는 거예요? 지역사회 마트에 가보는 거죠. 즉 이거 나왔으니까 그냥 현장 조사학습의 특징서 답 될까 안 될까? 답 되겠지. 아주 쉽게 선생님, 사회 참여력 뭐 할 수 있어? 신장할 수 있고 학생의 관심과 흥미, 이런 식으로 답을 제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런 식으로 선생님 답을 제시해 볼 수 있겠죠. 선생님, 그 다음에 여기 그 1번 문제 있습니까? 1번 문제 보십시오. 1번 문제에 나의 1, 2단계에 비추어 계획 내용, 기억, 니은, 딕을 미음 중 적절하지 않는 거 있습니까? 찾고 이유를 쓰라고 그랬죠. 학습 목표가 뭐죠? 우리 고장에 지금 발달한 산업, 그 다음에 산업과 자연 환경의 지금 관계라고 되어 있죠. 그럼 조사 주제 있습니까? 조사 주제를 보십시오. 지금 우리 고장 사람이 많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고장의 자연 환경의 특징은 어떠한가? 우리 고장과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하는 일은 어떻게 다른가라고 있어요, 없어요? 디귿이 학습 목표에 부합합니까, 부합하지 않습니까? 우리 고장만 하는 거야. 요구하려면 우리 고장과 다른 고장의 주제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맞죠? 그리고 모둠 구성 및 역할 분담 있습니까? 수준과 흥미를 고려해서 모둠 구성했죠. 그리고 이제 자연 환경과 산의 발달한 과정을 모둠 구성해서 뭐 해야 돼? 조사해야 되는데 개별 과제를 부여해버렸죠. 분명히 모둠 활동한다 그랬잖아. 개별 과제 부여 안 맞죠? 이런 형태의 문제. 그러니까 사실 이런 형태의 문제가 많이 나오면 단순 암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목표와 교수학습 활동과의 뭐야? 관련성, 타당성을 묻는 거잖아요. 과거의 문제는 선생님 이거였어. 목표하고 평가하고를 많이 물어봤어요. 관련성 있나 없나. 근데 여기 문제는 교수학습 활동하고 뭐하고? 목표하고 문제. 충분히 이런 문제 또 물어볼 수 있을까 없을까? 물어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옆에 2005의 초등기출 있습니까? 2005의 초등기출. 거기에 반가로 3번 문제 봐봐. 야외 조사학습의 장점 2개 있어요. 야외 조사학습은 결국 현장 조사학습 맞아요, 틀려요? 맞죠? 선생님, 그리고 그럼 이거 좀 전에 관심, 흥미, 사회 참여력 맞습니다. 선생님, 그리고 거기에 11번 문제 봐. 초등기출에서 학습 목표가 뭐죠? 자연재해와 환경오염 문제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반가로 1번 문제 보십시오. 자연재해 중에 무슨 그래프입니까? 기후 그래프입니다. 선생님, 뭘 말하고 싶냐면 기후 그래프의 왼쪽에 봐보세요. 기온과 뭐가 있습니까? 강수량. 이게 과거의 문제야. 이게 최근의 문제. 기후에 뭘 써라? 3요소. 기온, 강수량, 그 다음에 뭐야? 바람. 그러니까 나왔던 부분이 계속 뭐예요, 선생님들? 또 나오고 또 나옵니다. 요거 그래프 나오는 문제인데 최근에는 안 물어봤어요. 기후 그래프 그리라고 그랬잖아. 월평균 그래프 있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무슨 그래프를 그리면 될까, 그러면? 꺾은 선을 아무튼 막대로 할 수도 있겠지? 근데 반드시 그래프는 범례가 있어야 돼. 꺾은 선을 하더라도 굵은 선을 할 수도 있고 가는 선이지. 점선이겠죠. 그리고 뭐 굵은 선은 기온, 점선은 강수량, 이렇게 뭐 해야 돼? 나타내야 돼요. 이 당시에 대부분 틀렸습니다. 범례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 그래프를 그리라는 것은 사실은 요즘 같으면 욕먹을 문제예요. 왜 그럴까? 사회과에 물론 나오지만 이걸 어디서 가르쳐요?
수학의 문제가 되는 거야. 사회과는 그냥 기온과 무엇, 강수량, 그 다음에 바람. 강수량은 무엇과 무엇? 강우량, 강설량. 이렇게 넣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용어를 정확히 해야 돼. 용어의 문제가 선생님들 중요합니다. 왜 용어가 선생님 중요하냐면 이게 지금 그 2017년에 선생님들 초등 문제 있습니까? 그 지금 네모 안에 예비교사 두 번째 봐봐. 어디에 방문했다? 국회 방문 있습니까? 찾았어요? 근데 국회 방문 그 위에 가봐. 정치를 실감나게 경험이란 말 있습니까? 맨 위에 찾았어요? 결국은 국회 방문을 한 목적이 뭐냐? 정치를 실감나게 경험한다. 좀 전에 현장 경험, 현장 조사학습, 그치? 또는 지역사회 중심 수업 장점 효과사라는 문제가 똑같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방과 1번 보십시오. 기억, 국회 방문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밑줄, 수업 기법의 밑줄, 자료 수집, 방안의 밑줄. 수업 기법이란 말이 있고 뭐가 있어? 자료 수집, 방안. 이 전까지는 대부분 수업 기법이 아니라 교수학습, 모형이란 말로 많이 되어 있었죠. 그러면 지도도 총론을 보면 수업 모형 있습니까? 그럼 사회과의 수업 모형에는 어떤 게 있었습니까? 개념, 문제 해결, 탐구, 의사결정 등이 있었죠. 그리고 나머지 시뮬레이션 게임, 시사, 프로젝트 다 이게 뭐로 돼? 수업 기법이에요. 그럼 이런 수업 기법 속의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 수업 기법은 뭐가 될까요? 현장학습이지. 현상을 직접 보고 경험하면서 교과서의 실제 생활과 무엇? 연결하는 점에서 의미 있는 학습이다. 밑줄 딱. 이게 현장학습이 뭐가 돼요? 장점. 자료 수집 방법. 아래에서 세 번째 봐봐. 질문지 만들기. 농기 카메라. 시간, 장소, 예약. 국어 문제야, 국어 문제. 이거 뭐야, 선생님들? 그렇지. 면담이죠, 면담. 자료 수집은 면담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현장 조사 학습, 지역사회 중심. 초특이든 초기든 어서 잘 물어본다. 사회에서 굉장히 뭐예요? 잘 물어봅니다. 알겠죠? 그 다음 마지막 페이지 보십시오. 28페이지. 앞에서 협동학습 한번 봤어요, 안 봤어요? 협동학습 봤었죠? 올해 또 초특에서 뭐 나왔습니까? 협동학습입니다. 올해 초특 문제는 초등교육과정 논술하고 똑같아요. 협동학습에 보면 선생님 앞에서 우리 초특 문제에서 코프 나왔었죠? 여기 문제 보십시오. 여기 문제에서는 지금 나 경제생활과 바람직한 선택이 있습니까? 단원이 있으면 조금 전에 초등에서 뭐 나왔습니까? 경제생활과 바람직한 선택 나왔었죠? 학습 목표, 하고 싶은 일 결정하고 행동계획을 세워라. 그랬을 때 아예 그냥 이건 니은에 직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투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지금 반가로 2번 문제 보십시오. 2번 문제. 지금 2번 문제를 보시면 학습 절차 보상, 이질적인 일단 맞습니까? 한 가지 선택했죠. 마지막 직소2는 마지막이 제일 중요하죠. 구성원이 획득한 점수의 평균으로 집단별 점수 산출합니까? 간단하게 쓰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 그냥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겠지. 개별 평가 플러스 집단 평가, 집단 보상. 이렇게 하면 무난하겠죠. 또는 뭐 개인별 향상 점수에 의한 집단 평가, 집단 보상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표현이 가능하지 않아? 가능합니다. 그리고 방금 1번 문제 보십시오. 개인적 의사결정 모형의 밑줄. 맨 위에 있습니까? 자, 그럼 이거 있습니다. 이 말 기억나요? 개인적 사회적 문제란 말 기억나시죠? 그치? 그러면 의사결정도요. 개인적 의사결정이 있고 뭐가 있을까? 사회적 의사결정인데
초등에는 대부분 뭘까요? 개인적 의사결정 모형의 근거였습니다. 그리고 거기 개인적 의사결정 모형이라고 되어 있잖아. 그리고 A, B, C, D, E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선생님들 학생활동 좋죠? 요거 뭐 하라고 그랬습니까? 순서 재별하라고 그랬죠. 이거 굳이 안 풀어도 되겠죠? 방금 전에 앞에서 풀었던 거하고 선생님 똑같아요. 맨 마지막이 뭡니까? 2죠. 맨 처음이요. 맨 처음이 뭘까? C야.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직업에 자유롭게 이야기해야 되겠지. 그 다음이요. D. 브레인스토밍 후보 결정 있습니까? 대안에 대한 브레인스토밍의 밑줄. 만약에 여기에 밑줄이 긋고 고차적 사고력을 쓰라면 뭐라고 쓸래요? 그렇지. 창의적 사고력이야. 여기서는 뭐다? 창의적 사고력 맞지? 여러 개 대안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선생님,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야 될까요? 그 다음에 B. 평가 기준. 사실 가치 기준이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이제 A. 장단점, 점수 매기고 순서. 결정 있습니까? 그리고 E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지금 의사결정 있죠? 의사결정 학습이라든가 협동학습 두 개 짬뽕해서 물었잖아요. 그래서 의외로 그러니까 2017만 보다도 교수학습 모형 출제가 잘 되고 있다는 거 아시겠죠? 그럼 그 옆에 2015 초등 있습니까? 그러니까 협동학습엔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모아본 거야. 초등에서는 체육과 맨 위에 축구형 게임의 무엇? 기본 기능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그럼 그 네모 안에 봐, 네모 안에. 흥미로운 지도 방법. 슈팅 기능을 배우는 시간 1점부터 6점을 받은 점수를 받은 여러 개의 목표물을 골대에 매달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연습했죠. 자, 모든 별 게임 비중. 1등은 1등, 2등은 2등. 등수가 낮은 학생은 낮은 학생끼리 점수 비교의 비중. 이거 장점 쓰라면 쓸 수 있어야 돼. 장점. 그렇지. 거기 일단은 등수가 낮은 애들도 기능 수준이 낮은 애들도 뭐 할 수 있다. 그렇지. 자기 팀에 공헌할 수 있다. 왜? 1등은 1등, 꼴등끼리 비교해서 우리 팀의 1등이 다른 1등보다 저버렸으면 점수를 못 받겠죠. 우리 팀의 꼴등이 이겼으면 꼴등도 점수를 받았다 쓰면 그 말이에요. 이게 뭘까요, 선생님들? TGT. 팀게임 토너먼트 맞습니까? 자, 보면 교수학습 모형 중에 협동학습은 여러 가지의 유형이 있죠. 그 여러 가지 유형이 어떻게 시험에 적용되는가. 일단 보십시오. 직소 1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직소 1 나왔습니까? 제가 보면 대부분 2가 나왔던데 초등에도 2 나왔고 1도 나왔겠죠? 그치? 제가 봤을 때는 2 쪽이 많았어요. 선생님, 그 다음에 코프. 그 다음에 직소 2. 그렇지. 그 다음에 TGT. 팀게임 무엇? 토너먼트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왜 협동학습이 잘 나온다 그랬죠?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인성이나 이런 걸 강조할 때 굉장히 두드러진 게 뭘까요? 협동학습. 그럼 제가 말씀드렸죠. 도덕과의 협동학습 굉장히 중요한데 아직 도덕에서 안 물어봤습니다. 이건 교과를 돌아가면서 뭐 할까? 물어본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선생님들 교수학습 모형 비교했습니까? 제가 했던 내용 이외에 선생님들이 전공이나 강론의 지식 있습니까? 관련된 건 꼭 추가해 놓으시고 반드시 반복이 많이 되고 있다는 거 눈으로 확인했죠? 복습을 철저히 하십시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